명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분은 좀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옥수수 식빵 반죽을 할 때 글루텐을 100% 잡아봐야 하나요? 집에서 다른 식빵이랑 만들어 보고 있는데 옥수수 식빵만 잘 안 나와요. 원래 그래요. 잘 안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옥수수 식빵에 대한 배합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면 밀가루가 베이커스 퍼센트라고 할 때는 밀가루가 항시 100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제 배합비를 보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합비. 베이커리에서 배합비를 보는 방법.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빵의 레시피가 요렇게 있대, 요렇게. 빵 이름이 개똥이래. 빵이 이렇게 있으면 배합비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500이래요. 밀가루가. 보편적인 퍼센트를 보면은 요 전체 중량을 100으로 보죠. 베이커리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얘만 100으로 봐요. 100%. 밀가루가 100%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밀가루가 전체 레시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빵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빵에서. 설탕은 몇 프로예요? 20%. 버터는 얼마예요? 20%. 소금은 얼마예요? 4%. 계란은 30%. 물은 40%. 이스트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당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빵에서는 무조건 기준은 밀가루가 100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 강력이 400이고 중력이 100 들어간대요. 그래도 얘는 100이 이렇게 두 개 합해서 100이에요. 강력, 중력, 박력 아무튼 밀가루는 20, 여기에 20가지의 밀가루가 들어가도 다 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걔를 100으로 보는 거야. 100으로 봤지? 그 다음에 설탕은 몇 프로야? 20%야. 소금이 4% 들어가는데 너무 짜. 2%로 줄여. 그러면 10g이 되는 거야. 야, 이스트 4%야. 너무 많아. 얘 1%로 줄여. 뭐 그러면 또 얼마야? 5g이 되는 거야. 이게 레시피예요. 이게 레시피에 어떻게 보면 해독. 그럼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인공이 뭐예요, 오늘은? 다른 때는 다 밀가루, 강력, 중력 뭐 섞어서 넣든 우리밀을 섞어서 넣든 뭐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묵은 반죽이 들어갔어. 묵지가. 그럼 묵지가 150g 들어가면은 묵지가 30%인 거예요. 레시피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밀가루가 기준으로 밀가루를 100으로 넣고 나머지를 밀가루 대비해서 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빵이 왜 어려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전 세계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레시피가 공존을 하죠. 어떤 레시피는 맛있고 어떤 레시피는 맛이 없어요. 어떤 레시피는 힘들고 어떤 레시피는 막 그래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요런 함량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옥수수 식빵인데 질어. 버터가 덜 들어가. 많이 들어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발효 시간도 바뀌어. 이스트를 얼마 넣었어? 야, 나 이스트를 20g 넣었는데 나 4g만 넣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프로들이랑, 그러니까 현재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러니까 프로라고 그래서 또 자꾸 이렇게 하면 뭐 골프 선수 프로가 아니라 프로라고 얘기하는 건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자칭해서 저는 그냥 프로라고 얘기할게요. 그 프로들이 갖고 있는 레시피하고 일반적으로 풀려있는 레시피하고 뭐가 틀리냐면 함량이 틀린 거예요. 함량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가려면 뭘 하냐면 떠든 놈이 박준서래. 이거 누가 쓴 거야? 오늘의 주인공은 뭐예요? 깡냉이 식빵이야. 여기에 강력이 520g이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옥수수 가루가 175가 들어간대요. 이게 한 33% 된다고? 얘가 100%. 설탕, 소금, 분유, 이스트, 물, 계란, 물엿, 묵은 반죽 133, 17, 2, 2.3, 2.3, 71, 170, 17%, 3.8%, 33%. 옥수수 식빵이 왜 어려워요? 항상 요렇게만 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100이었단 말이야. 근데 밀가루 몸무게에 33%만큼 다른 이물질이 들어왔대요. 아까 이물질이 나쁜 거 아니야. 우리 그냥 내가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가루를 넣었대. 얘가 호밀이라고 생각을 해봐. 호밀. 그럼 뭐가 돼요? 호밀 식빵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33% 들어가잖아요.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센 배합표예요. 여러분들이 하기면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520g에 몸무게가
33%가 다른 게 들어갔잖아요. 요렇게. 근데 얘는 단백질이 없어. 글루텐이 없다고. 호밀도 마찬가지고. 그쵸? 여기에 옥수수 가루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발효 시간이 쉽게 얘기할게요. 밀가루만 넣고 빵을 발효를 하면은 3시간 발효할 수 있대. 예시예요. 그러면 옥수수 가루가 33%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3%만큼은 빠져야 돼요. 발효 시간이 줄어들어. 다른 가루가 들어간 빵을 똑같이 내가 원래 3시간 발효하면 그 빵은 절대 안 나옵니다. 같은 레시피일 때. 밀가루만 넣고 썼을 때 3시간이 걸리면 이 33%만큼 해서 그럼 2시간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옥수수 식빵은 빵 만드는데 보통 4시간 안 짜게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175, 즉 33%만큼 넣으니까 어려워. 나 20%만 넣을래. 20%만큼만 넣는 거죠. 거의 대부분 영상에 올라와 있는 레시피는 아마도 25% 내외일 거예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면 단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공정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얼마만큼 배합비가 고배합률이냐. 중간 배합이 빵이 제일 쉬운 거예요. 어떤 거든. 아주 저배합이거나 아주 고배합이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배합은 뭐냐면 바게트 같은 거, 포카치아, 치아바타. 이거는 어려워요. 근데 일반 우유식빵 같은 거 있죠. 이런 모니빵 같은 거. 이거는 빵 만드는 프로들은 껌이야. 쉬워. 뭐에서 어렵냐? 빵이 많이 찌그러져요. 빵을 구워놓으면 허리가 다이어트를 해요. 이렇게 찌그러진다고. 넘어져. 과발효가 돼. 특히 요렇게 밀가루 대비해서 요렇게 다른 가루가 25% 이상 들어가면 발효 시간은 무조건 짧아져야 돼. 무조건. 길게 갈 거야? 그러면 무조건 줄여야 돼. 오늘 준서 12g 넣었어. 왜 넣었냐면 이 빵에 맞춰서 넣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일 쓸 거야. 그럼 바뀌겠죠. 근데 어쨌든 이스트를 조금 넣고 오래 발효시켜도 빵은 찌그러질 수 있는 염려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지. 왜냐면 빵의 구조는 얘가 갖고 있는 글루텐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뼈대가 형성이 되는데 없대. 옥수수 가루만 갖고 있대요. 야, 그러면 옥수수 브레드 같은 거 이런 거는 왜 안 찌그러지냐? 그건 조밀하잖아. 발효를 안 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콘브레드 같은 건 이스트 발효를 한 게 아니잖아. 뭘 발효했어요? 그냥 베이킹 파우더를 팽창시킨 거잖아. 그럼 발효가 아니라니까? 발효가 되면 어쨌든 조직은 연화돼요. 약해진다고. 집안이 약해진다고. 소위 말하면 모래가 돼. 모래성이. 이거를 안 쓰러지게 만들어 놓는 게 기술이라는 거야. 발효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강력 520에 175가 들어간 33%의 몸무게만큼 들어갔다. 이건 뭔 얘기냐면 33%만큼 어려워진 거야. 일반 빵보다 33%만큼 어려워졌다. 준서가 만약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빵으로 만들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물이 80%예요. 80%는 넣어줘야 그래도 식빵다운 식빵이 나온다. 근데 왜 오늘 줄였냐? 쉬우라고. 하여튼 여러분 쉽게 하시라고. 두 번째, 밀가루만 갖고 반죽을 하는 반죽은 100% 믹싱이라는 게 통해요. 100% 할 수 없어요. 얘를 넣으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얼마만큼 한다고? 77%. 근데 눈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믹서기에서. 다른 식빵 해보셨는데 옥수수 식빵만 안 나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되면 안 돼. 아니, 질면 안 돼. 절대로. 이 정도가 우리 허가땅 여러분들이 하기 딱 좋아. 80%면 프로들이 하는 레시피야. 옥수수 식빵은 둘 중에 하나야. 뭐 아니면 더. 많이 치든가 덜 치든가. 중간이라는 거 없어. 중간 치면 제일 애매해. 근데 많이 쳤어. 믹싱을 많이 하면 발효를 그만큼 짧게 하셔야 돼. 믹싱을 많이 했어. 그러면 발효까지 길어. 그럼 빵은 또 누워. 왜? 조직이 약화됐기 때문에. 단백질이 믹싱으로 인해서 발전된 만큼 옥수수가 방해한다고. 약해지. 집안이 약해진단 말이야. 왜냐면 글루텐이 많이 발전했으면 팽창력이 좋아지죠. 이렇게. 많이 크잖아. 그럼 구멍이 커져. 구멍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빵의 밀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찌그러져. 그래서 발효 시간을 똑같이 하고 빵이 허리가 찌그러지는 걸 방지할 거야. 그럼 믹시 시간 줄여. 믹시 시간 줄이면 어떻게 돼? 기공이 생기긴 하는데 중간에 뻥뻥 이게 이만큼 팽창할게 요만큼밖에 팽창을 못해. 끊어지니까. 빵의 볼륨은 조금 작을 수 있는데 때려 죽여도 안 찌그러진다. 옥수수 식빵 잘 찌그러지는 요인, 반죽 온도가 높을 때, 발효가 많을 때, 반죽이 아주 지를 때, 믹싱이 많이 됐을 때. 그래서 옥수수 식빵이 밀가루에 몸무게가 33%만큼 다른 게 들어갔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또 마지막 설명. 일반 반죽을 믹싱을 하면 손에 덜 달라붙어요. 근데 호밀이나
옥수수 가루가 들어간 빵은 징하게 잘 붙어요. 막 붙어 손에. 그러니까 진반죽이면 어쩌겠어. 너무 잘 붙어. 옥수수 식빵은 원래 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조정하시면 돼요. 조정. 옥수수 식빵이 질어지는 요인이 뭔지 알아요? 믹싱 많이 했을 때. 이 레시피도 글루텐 100% 잡겠다고 믹서기에다가 한 10분 때려 돌리면 질어져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옥수수 가루 안에는 옥수수 전분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도 손상 전분이라는 게 있어요. 밀가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얘가 물을 막 믹싱을 막 했잖아. 그러면 마찰열 생겨서 반죽 온도 막 올라가고 그러면 빵이 처지기 시작을 해. 난 이 물 확 뱉어버려. 근데 질어진다고. 일반 식빵보다 옥수수 식빵이 훨씬 어려운 이유가 그거야. 자, 이스트. 야, 준서야, 너 맨날 이스트 들키느라고 그랬잖여. 근데 왜 이거 많어? 야, 요거는 빨리 발효시켜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야. 어쩌면 시중에서 요즘 볼 수 없는 옥수수 식빵의 원인이 이거일 수도 있어요. 얘는 어렵거든. 오늘 반죽해서 오늘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현장에서 노동적인 상황을 봤었을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자, 봐봐. 준서는 오늘 이거 3시간 만에 할 거예요. 근데 4시간 할 거야. 그럼 좀 줄이셔도 돼요. 8g까지 줄이셔도 돼요. 내일 할 거면 4g까지 줄여야 되는데 장담 못해. 솔직히 말을 하면 준서도 한 번도 강냉이 식빵을 오버나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 안 해본 걸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근데 해봐야 돼, 준서도. 준서의 이론상으로 보면 덜친 반죽법으로 하면 돼. 되는데 준서가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다. 빠라밤.